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세 곡이고 같은 재즈 뮤지션의 곡입니다. 재즈 뮤지션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워낙 거인이라 가지고 듀크 엘링턴입니다. 공작, 네, 공작. 재즈계에 두 귀족이 있습니다. 백작 한 명, 공작 한 명. 카운트 베이시, 그 다음에 듀크 엘링턴. 전업 작곡가가 아닌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는 이런 그 재즈맨 중에서는 아마 작곡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뭐 1,500에서 2,000곡 가까이 작곡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재즈가 낳은 혹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이자 명. 뭐 편곡가이고 밴드 리더이고 음반 제작자이기까지 한 그런 분이죠. 자이언트 중에서도 자이언트예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저기 그 미국 영화 보면 밀주 시대 있잖아요. 마피아들이 막 그 만들어서 팔 때 그때 뉴욕의 가장 유명한 재즈 클럽 커튼 클럽. 커튼 클럽의 하우스 밴드 마스터. 그 음악의 정중앙에 있었지 뭐. 저는 굉장히 오래 하신 줄 알았는데 27년도부터 31년까지 5년 몇 년 안 하우스 밴드로. 근데 그때 굉장히 컸더라고요. 듀크 엘링턴 밴드가. 커튼 클럽이란 데서 하우스 밴드로 있으면서 커가는데 그 당시 커튼 클럽은 전국망을 가진 라디오 망을 갖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 시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음악이 그냥 다 라이브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라디오로 틀기 위한 녹음을 또 따로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 그때니까 듀크 엘링턴이 그때 엄청나게 커서 74년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재즈의 뭐 말하자면 왕이죠. 왕이 정말 왕이지.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랑 또 다른 스타일의 뭐 1,000곡 이상 정확한 개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곡을 발표했는데 듀크 엘링턴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노래 3곡을 달랑 집어넣었어요. 왜 3곡이냐면 저랑 관련이 있는 곡 3곡. 다른 곡들은 이거 두고두고 소개해야 되니까 그냥 3곡 딱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쉬워요. 제가 수박 겉핥기로 재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알았던 듀크 엘링턴의 노래. 여러분들도 흥미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재즈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 시절 음악을 찾아서 차근차근 곱씹으면서 듣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곡을 개괄해 보면 Take the A Train하고 무드 인디고 이너 센티멘탈 무드 이렇게 3곡이죠. 듀크 엘링턴을 저는 사실 스티비 원더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듀크. 그러니까 네. 저 이렇게 뭐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 재수할 때구나 그때는. 재수할 때 이때쯤 막 음악다방 돌아다니는데 그때 스티비 원더의 듀크. 근데 스티비 원더가 그때도 위상이 이 팝씬에서는 아주 굉장히 높았거든요. 스티비 원더가 뭐 그렇죠. 아주 뭐 이거지. 정말 팝씬에서 자이언트였는데 그가 헌정하는 노래. 그 듀크라는 것도 그러니까 듀크 엘링턴의 존재를 갖다 그때 안 거예요. 음악은 몰랐어. 그냥 듀크 엘링턴이라는 재즈 마스터가 있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헌정하는 곡이 스티비 원더가 만든 이 곡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91년에 뉴욕을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일이 있어갖고선 맨하탄을 나와가지고 남쪽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숙소가 플러싱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쳐주더라고. 세븐 트레인 타고선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세븐 트레인 타고선 이제 들어왔는데 91년에 세븐 트레인이 뉴욕이에요, 미국. 어땠냐면요. 지하철에 그러니까 지하에서 나와갖고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올라올 때 다리가 나무로 돼 있어. 그리고 그 나무로 올라오면서 이게 그 전기가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바뀌나 봐요. 위에서 찌직 소리가 나요. 막 불꽃 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정전이 돼 잠깐. 그랬다. 그 여기
브릿지는 나무로 돼 있고 하면 정전되고 위에서 막 찌찌찌 이러고 야 이게 미국 지하철 맞나? 그래서 이제 제가 숙소에 와가지고선 그 통역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이 지하철이 너무 허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A트레인보다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아 A트레인이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저 할렘으로 가는 거래. 그러니까 저 맨하탄 북부에서 할렘으로 가는 건데 이 니은자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거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야. 세븐트레인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선 와서 그 이제 그 H트레인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어. 근데 이제 들리는데 이게 듀크 웰링턴에 이게 택도 A트레인이라는 거예요. 아, 아주 살갑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이건 그러니까 멜로디가 좀 익숙할 거예요. 아주 경쾌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재즈맨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들리기는 쉬워도 이거 아주 연주하기도 까다롭고 정말 어려운 곡이래. 그래. 근데 자부전 우리가 듣고 즐기기에는 Take the A Train 이건 아주 흥겹습니다. 듀크 웰링턴 밴드의 가장 황금기를 39년부터 41년 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듀크 웰링턴의 평생의 그 작편곡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작곡하고 편곡하는 빌리 스트레이혼 작곡이잖아요. 빌리 스트레이혼, 오케이. 빌리 스트레이혼이 39년도에 듀크 웰링턴 밴드에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쓴 곡이 Take the A Train.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듀크 웰링턴이 이제 새로운 편곡자를 위해서 집을 마련을 해줬는데 그 집으로 가려면은 브롱크스로 가는 D 트레인 타지 말고 할렘으로 가는 A 트레인을 타라. 그래갖고 거기서 착안해갖고 빌리 스트레이혼이 작곡을 했다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사도 아주 간단해요. 그런 노래예요. 저기 A 트레인 타지 않으면 할렘으로 갈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네가 맨하탄으로 오려면 A 트레인을 타라. 뭐 그런 가사죠. 예. 아주 흥겨운 음악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재즈. 근데 듣기는 쉽지만 만만한 곡은 절대로 아니다. 향후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의 시그니처 송이 되는 거죠. 간판이죠, 간판. 예, 많은 후배들이 리메이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곡은 무드 인디고. 무드 인디고예요. 이거는 놀랍게도 듀크 웰링턴 음악으로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엘라 피츠제랄드 걸로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오리지널이 누군지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엘라 피츠제랄드 무드 인디고 이게 좋네. 정확히는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the 듀크 웰링턴 송북. 그게 있는데 엘라 피츠제랄드의 송북 시리즈 중에 송북을 7, 8개 작곡가별로 내는데 듀크 웰링턴이랑 함께 그러니까 송북들을 엘라 피츠제랄드가 연달아서 노먼 그랜츠랑 기획하에 쭉 내는데 듀크 웰링턴 송북은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랑 같이 하는데 거기에 또 객원으로 말씀하신 오스카 피터슨이나 뭐 여러 아티스트들이 들어와 갖고 처음 나올 때 볼륨 1, 2로 해서 LP 4장으로 나왔대요. 30몇 곡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무드 인디고를 들으신 그렇죠.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엘라 피츠제랄드 무드 인디고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 야 역시 엘라 피츠제랄드. 약간 되게 약간 신비하고 약간 기이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라 피츠제랄드가 그러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의 노래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선 오리지널을 들어봤어요.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에 아니야 기대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 음악을 뭐 이렇게 딱으로 연주했나 이랬어요. 근데 더 뒤에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유튜브에서 듀크 웰링턴이 덴마크에 가가지고선 공연을 한 그 실황이 올라와 있어요. 67년도 67? 덴마크 라이브. 67년. 트리오로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해서 뭐랄까 이렇게 빅밴드의 그런 것들이 쭉 빠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멜로디 위주로. 그러니까 빅밴드의 이런 거 격까지들 다 쳐내고 딱 연주를 하는데 이 무드 인디고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자면 30년도 작곡인데
클라리넷 주자 중에 바니 비가드라고 굉장히 또 듀크 ellington 밴드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오랫동안 함께 하셨고 그분이 멜로디를 착안을 하고 듀크 ellington이 다 편곡을 정리를 해서 30년도에 나온 곡인데 우리가 링크를 올릴 건 31년도 버전으로 유튜브에서 골라놨고 저는 무드 인디고를 생각하면은 그 듀크 ellington이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요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분은 사람들을 착안을 하고 작곡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혹은 이제 듀크 ellington의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하면서 각 파티별로 이렇게 솔로를 해보고 저렇게 솔로를 해보고 그거를 다 취합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듀크라는 별명이 딸려 붙은 게 아니래요. 사람이 원래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이 밴드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몇십 년을 있게 되는 바리톤 색스폰을 부는 해리 칸이라는 분은 27년도인가 9년도에 들어와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60몇 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오랜 세월을 듀크 ellington 밴드에서 붙박이로 연주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중시하는 그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인간 경영 뭐 이런 거를 몸소 정말 젠틀맨이었대. 실천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공작이라는 칭호가 정말 어울리는 뮤지션이라고. 예, 뭐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생긴 것도 귀공자처럼 생기셨고 아버지가 백악관 집사였다고 하니까 한때 그러니까 완전 돈이 없지 않은 중산층 흑인 그러니까 27년도면은 흑백 갈등이 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제 민권 운동도 나오기 전인 그런 시절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되게 이렇게 멋쟁이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사람 음악적인 모토가 있어요. 규제를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뭐 하여튼 정말 파격적인 밴드 마스터였대요. 정말 파격적인 자이언트였고. 예. 그러니까 그 각계 연주자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런 작곡 활동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적어왔는데 그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혹은 카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곡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곡도 작곡이지만 그 즉흥 연주를 함에 있어서 각자 개성들이 다 살아나오는 거가 이미 곡을 만들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엘라 피츠제랄드와 함께한 57년도 무드 인디고는 엘라 피츠제랄드 깔끔한 보컬에 그 여타의 곡들도 너무 방대해서 다 들어보진 못했는데 듀크 ellington이란 분이 엘라 피츠제랄드가 자신과 함께해서 헌정하는 그 느낌이 저는 첫 번째 무드 인디고 30년대 무드 인디고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야, 음악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나오고 그렇지. 그 과정을 이분이 1899년생이잖아요. 19세기에 그렇지. 태어난 분인데 1974년에 돌아가시던데 그때까지 많은 후배들과 또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콜라보 앨범도 내고 존 콜트레인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되게 멋있는 분, 멋있는 재즈 인생 사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너 센티멘탈 무드. 제가 이 곡을 좋아하게 된 거는 이것도 제가 음악 그 팝을 들어온 경력 때문에 그래요. 레이 찰스 얘기를 소개를 한 적이 저희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레이 찰스 음악 중에서 클라잉 인 더 채플이랑 클라잉 타임 뭐 이 얘기를 갖다가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무심코 듣고 있는데 클라잉 인 더 채플 나오네 이랬어요. 근데 클라잉 인 더 채플이 아니고 연주곡이야. 이게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너 센티멘탈 무드야. 이게요. R&B 레퍼토리 중에 클라잉 인 더 채플이랑 앞에 두 소절 반쯤 갖고 반 소절을 달라요. 그러가 다시 넘어가 가지고선 또 다시 두 소절 반 똑같고 반 소절이 달라.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클라잉 인 더 채플을
가져다가 한 거야? 아니면 크라잉 더 채플이 베낀 거야? 그 인스피레이션을 오마주라고 뭐 해도 되고 인스피레이션을 갖다 얻은 거지.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표절이니 뭐니 이 정도까지 가는 수준은 아니고. 근데 들으면 똑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곡이지 하고 알아봤더니 듀크 웰링턴의 이너 센티멘탈 무드라는 곡이에요. 35년에 작곡한 곡인데 듀크 웰링턴이 작곡한 곡이고 가장 아름다운 발라드죠. 예. 정말 아름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고 이 노래도 보컬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세 곡으로 사실 듀크 웰링턴 소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저랑 이렇게 관련 있는 곡 세 곡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 곡은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그 존 콜트레인이랑 같이 듀크 웰링턴 앤 존 콜트레인 해서 62년도 앨범 두 분이 같이 콜라보한 앨범이죠. 네. 분위기가 조금 이게 다른데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밝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하여튼 그 대단한 듀크 웰링턴이 왜 듀크 웰링턴인가? 62년도면 듀크 웰링턴이 63세고 존 콜트레인이 한 36 정도 돼갖고 거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앨범을 함께 이제 콜라보하는 느낌인 건데 베이스하고 드럼들은 듀크 웰링턴 그 당시 오케스트라에 있던 베이스와 드럼 그리고 존 콜트레인 쿼텟에 있던 베이스와 드럼 이렇게 같이 한 곡씩 이렇게 번갈아서 그래서 이너 센티멘탈 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듀크 웰링턴 오케스트라의 베이시스트였던 아론 베리 베이스를 치고 존 콜트레인 쿼텟의 드럼이었던 엘빈 존스가 드럼을 쳐서 이렇게 선후배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전혀 다른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묶여서 존 콜트레인이 약간 그러니까 듀크 웰링턴이 만든 멜로디를 존 콜트레인이 되게 신중하게 부는 그런 느낌이 이게 되게 리스펙 같은 게 느껴져 갖고 되게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말콤 앤 마리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요즘 되게 할리우드에서 잘 나가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이렇게 두 사람의 연인에 관계된 얘기인데 이렇게 모노톤으로 되게 깔끔하게 찍었는데 거기 중간에 이 존 콜트레인과 듀크 웰링턴이 함께한 이너 센티멘탈 무드가 쫙 깔리는데 보면서 와, 나 저거 아는 곡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마침 하시자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도 한번 요 밑에 띄워볼까 생각 중이죠. 네. 2년이 닿네. 사실 듀크 웰링턴은 벌써 얘기했었고 벌써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아까 김 감독이랑 같이 말씀드렸듯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제가 듀크 웰링턴은 저와 관련 있는 제 추억과 같이 가는 세 곡을 시작으로 뭐 앞으로 뭐 몇 번이 됐든 아마 여러 번 그 소개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좋은 곡들 많거든요.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이 불렀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 뭐라고 음악가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재즈를 약간 이렇게 하류 음악의 어떤 재즈를 품격을 확 올린 분이니까 그렇지. 듀크 웰링턴의 음악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한 곡 한 곡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져갈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듀크 웰링턴 맛보기였습니다. 오늘은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